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 에디터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ETF 종류 중 하나죠. 버퍼 ETF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2024년 S&P 500은 2년 연속 20%를 넘게 상승하면서 정말 초강세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던 것도 잠시 올해 들어서는 아쉽지만 그와 같은 기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좀 초반에 다소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2월 이후로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본격적인 기술적 조정장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변동성이 높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하나의 단어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 물가 압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인물이 워낙 자본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다 보니 이제는 기업 간의 거래나 M&A가 더 활발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정작 이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M&A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트럼프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락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증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관세에 대해서도 당장 어제만 해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다소 유화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 지금의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알면 시장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시에 1994년도에 했던 이 인터뷰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93년 동안 우리는 50번의 하락장이 있었고 이것을 우린 조정이라고 부른다. 조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을 아주 빠르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주 점잖은 표현이다. 이런 식의 농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정은 오는 겁니다. 조정은 오는 것이고 하락장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시장이 영원 무궁토록 우상향할 수만은 없고 이 커렉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는 일정 정도 투자자로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으니 이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슈카 선생님께서 하신 이 명언이죠. 대응해야 하나? 너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는 있지만 물론 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마이클 버리처럼 하락장에서 도리어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그런 수준의 아주 현란하고 완벽한 대응까지는 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하락장과 변동성 장세에서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ETF를 중심으로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버퍼 ETF입니다. 버퍼 ETF란 도대체 뭐냐? 사실 이름에서부터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버퍼라고 하는 거는 완충제, 완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름 그대로 버퍼 ETF란 투자자에게 일정 정도 완충제를 제공하는 ETF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럼 완충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부터입니다. 버퍼 ETF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도 제한이 있지만 동시에 하락도 일정 정도는 막아주는 ETF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실제 자산의 시장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ETF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각각 X축과 Y축에 놓고 보았을 때 시장이 상승할 때 내 ETF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 상방 캡이 씌워져 있는 이 한계에 다다르면은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해서는 내가 참여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 상승분을 포기하는 만큼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의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여기 이 지점까지는 손해를 아예 안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버퍼 ETF의 핵심인 것이죠. 상승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에 하락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 라는 게 버퍼 ETF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봅시다. S&P 500 버퍼 ETF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캡이 10%, 즉 상승에 대한 제한이 10%까지이고 대신 동시에 하방에 대해서 10%까지는 막아주는 그런 구조를 띈 버퍼 ETF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22% 수준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은 버퍼 10%만큼은 내가 완충이 되지만 그 이상의 하락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도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즉 마이너스 12%의 손실을 보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내가 처음에 옵션이 설정해놨던 이 버퍼 10% 안에서만 하락을 했다, 마이너스 9% 정도만 하락을 했다 치면은 이것은 버퍼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가 보는 손해는 0%입니다. 반대로 그럼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캡 이내로, 즉 10% 아래로 시장이 상승한 경우, 즉 9%까지만 상승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그 상승분을 누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캡을 초과해서 12%, 올해가 좀 강세장이어서 되게 많이 상승을 했어 라고 하면은 그 캡 이상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 상승 여력 10%까지만 수익을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버퍼 ETF의 가장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구조를 만지게 되면은 이 상승 캡을 제한을 하고 하방에 대해서는 버퍼를 마련하는 이런 식의 ETF를 짤 수가 있느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간략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고요. 풋옵션은 반대로 정한 가격의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콜옵션을 매수하는 경우, 이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A라는 주식을 여기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행사가가 1,000원인 콜 옵션을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옵션이라는 것은 옵션도 결국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을 구매할 때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1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 시작할 때 이미 저는 마이너스 100원의 손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한 달 뒤에 1,000원을 넘어서서 한 1,500원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100원의 비용을 들임으로써 하방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해지하지만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수익을 내가 추구할 수 있게 되는 4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게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리하자면은 콜옵션을 구매하면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옵션을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이니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무한대까지 주식의 상승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콜옵션이고요. 풋옵션은 딱 그 정반대입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것에 대해서 풋옵션을 굳이 행사해서 창조 손해를 보느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 여기서 내 손해가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막아지고, 대신 반대로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도리어 거기서 나는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를 띠는 게 바로 풋옵션입니다. 흔히 숏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막 콜옵션, 풋옵션 이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콜옵션과 풋옵션을, 콜옵션을 적절히 매도하고 풋옵션은 적절히 매수 매도를 섞어가면서 상방 캡과 하방 버퍼를 마련한다 정도로만 간략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단순히 요약을 하면은 그냥 옵션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을 어떤 행사가에 어떤 식으로 만기를 가지고 이게 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옵션을 가지고 만들어낸 구조이고, 그 구조에 따라서 상승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버퍼 ETF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자산운용사가 바로 이 이노베이터라는 자산운용사입니다. 2018년에 세계 최초로 버퍼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가 바로 이곳인데요. 사실상 버퍼 ETF 시장과 관련해서 거의 전체를 장악하다시피 한 버퍼 ETF 분야의 그야말로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이노베이터입니다. 이 이노베이터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버퍼 ETF 3종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업사이드 캡과 다운사이드 버퍼를 어느 정도 비율로 조절하면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유형이 갈리는데요. 업사이드 캡을 20%, 즉 엄청난 강세장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다 누릴 수 있지만, 대신에 버퍼,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가장 기초적인 게 그냥 US 에퀴티 버퍼라는 것이 있고요. 버퍼를 좀 더 늘리는 거를 파워 버퍼, 버퍼를 아주 크게 늘린 경우를 울트라 버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울트라 버퍼에서 다운사이드 버퍼가 30%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5%까지의 하락을 방어해준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5%까지는 투자자 본인이 그 하락분을 부담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이 버퍼 ETF 굉장히 사기적인 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이 에퀴티 버퍼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장이 1년에 20%씩 오르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상승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스란히 그냥 다
누릴 수 있으면서 9% 정도 되는 이 조정에 대해서는 내가 하락을 해칭할 수 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좀 하락장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버퍼 ETF 인덱스 투자하지 말고 그냥 버퍼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만 마냥 그렇게 버퍼 ETF가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 ETF는 무엇인가 이점을 얻기 위해서 구조를 짜게 되면은 그 구조를 짬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버퍼 ETF는 비싼 총보수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패시브 ETF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복잡한 옵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자산운용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인 액티브한 매니징이 필요하다 보니 총보수가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 지수 ETF인 이 스파이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스파이가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ETF 중에서는 거의 가장 총보수가 비싼 축에 속하잖아요. 0.09%면은 SPLG나 VOO보다 훨씬 비싼 편인데 이 SPY와 비교를 해도 이 버퍼 ETF는 0.79%의 총보수로 거의 8배 넘는 수준의 보수를 받아갑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총보수가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1%도 안 되네, 나는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총보수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패시브 ETF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YBIT, 이 비트코인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인데요. 이런 ETF의 총보수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 버퍼 ETF도 이 정도면 거의 패시브에 가깝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버퍼 ETF가 다른 패시브 ETF와 비교했을 때 총보수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패시브 ETF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두 번째로 이 버퍼 ETF에 투자를 하시면서 꼭 유념하셔야 되는 점은 이 버퍼 ETF에는 만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ETF에 만기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옵션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은 정해진 행사일이 정해져 있고 그 행사일이 지나가면은 그 옵션은 행사되거나 만료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옵션을 주로 다루는 이 버퍼 ETF에도 만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드 콜 ETF도 분명히 옵션을 활용하는 ETF 아니었나? 이거는 딱히 만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버퍼는 왜 만기가 있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ETF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옵션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버드 콜 ETF와 비교하면은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을 판매를 해서 꾸준한 이 옵션 프리미엄 인컴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매달 콜옵션을 반복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매달 반복적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다 보니 되게 자연스럽게 그 옵션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커버드 콜 ETF입니다. 반면 버퍼 ETF는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방 캡과 하방 버퍼를 딱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을 줄 것이냐를 이 1년짜리 옵션을 조합으로 해서 미리 세팅을 합니다. 요즘에는 분기 단위의 버퍼 ETF도 있고 2년 단위의 버퍼 ETF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1년짜리의 옵션을 조합을 해서 구조를 세팅을 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이 버퍼의 범위와 수익의 캡도 이 옵션 조합으로 미리 고정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상방의 캡과 하방 버퍼를 확정적으로 하나의 수치로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만기가 존재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버퍼 ETF의 티커, 이 이노베이터에서 제시한 버퍼 ETF의 티커를 보시게 되면은 그 해당 티커에 그 옵션 구조의 시작 월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BJ는 버퍼 제뉴어리, PJ는 파워 제뉴어리, UJ는 울트라 제뉴어리고요. 밑으로 Feb 2월, March 3월, April 4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집니다. 한번 실제 사례를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US Equity Buffer ETF March Series입니다. 즉 이건 BMAR이에요. 이 BMAR 같은 경우는 BMA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캡이 상방 캡은 15.85%, 버퍼는 9%까지 제공을 하는 ETF입니다. 3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 이제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죠. 3월 24일자 기준으로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하게 옵션의 구조가 짜여진 그런 ETF인데요. 앞으로 11개월이나 옵션 구조가 남아있는 만큼 남아있는 잔여 상방 캡과 잔여 버퍼가 거의 이제 동일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잔여 버퍼가 낮아지는 최근 들어서 이 S&P 500 지수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 캡 보시면은 커런트와 넷 이 따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넷은 운용 보수를 차감하고 실제 투자자가 체감하는 캡과 버퍼의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는 9%의 버퍼를 제공을 하는데 0.79%의 운용 보수를 받으니 너네가 실제로 체감하는 수준의 버퍼는 최대 8.21%까지야 라는 것이 이 뒤에 있는 넷의 의미예요. 반면 비교해서 이 11월 시리즈 비노브인 거죠. 비노브를 보시게 되면은 잔여하고 있는 이 상방 캡과 잔여하고 있는 버퍼가 좀 더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11월을 시작으로 하는 옵션을 가지고 이 ETF가 구조가 짜여졌고 지금은 3월이 되어서 벌써 한 4개월가량이 지났으니 그만큼 이 옵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버퍼의 정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웃컴 기간 초기에는 잔여 기간이 길수록 즉 3월 시작일인 옵션으로 짜여진 버퍼 ETF에 바로 3월 달에 바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종료일 수익 구조와 이격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격이 생긴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상방 캡과 하방 버퍼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격이 없이 실제로 S&P 500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ETF 가격도 고스란히 떨어져. 이거는 버퍼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실제 S&P 500은 이만큼 떨어지는데 나는 버퍼가 있으니까 내 실제 수익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 그러면 이만큼의 이격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웃컴 기간 종료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만기 수익 구조와의 이격은 좁아지게 됩니다. 즉 남아있는 잔존한 버퍼와 캡이 거의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만약에 3월 시작일로 하는 이 버퍼 옵션 ETF에 뭐 그 다음에 2월 말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 버퍼 ETF에 투자를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캡과 버퍼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버퍼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도 1년 단위로 그냥 매달 분산하여서 버퍼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버퍼 ETF에 몽땅 투자를 했다가 2월에는 엄청 하락장이 펼쳐졌으니 이 버퍼를 다 까먹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어느 세월에 기다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달 분산하여서 투자해서 버퍼와 캡을 더 유연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은 하나 더 새로운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에 1년 만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B말을 사서 내년 4월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산은 유지가 되고 이 ETF도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ETF가 담고 있는 상한 하한 버퍼 옵션 구조가 새롭게 리셋이 돼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이 ETF의 기준가가 한 47달러 정도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는 이제 시작 지점이니까 0%입니다.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이 한 8% 넘게 상승을 해서 나도 이 버퍼 ETF를 통해서 8.6%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상방 캡 안에 들어오는 수준의 상승이니까 이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옵션 구조가 1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 다음 해에는 ETF의 기준가가 바뀌어서 이 51.40달러를 새로운 기준가로 해서 또 새로운 1년짜리 옵션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내 자산이 없어진다던가 손해를 보게 된다던가 그럴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퍼 ETF를 투자를 하실 때 유념하셔야 하는 특징 중 하나는 버퍼 ETF에는 분배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초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옵션 거래를 통해서 그 자산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버퍼 ETF, 여기 BDEC, 이 12월 만기의 버퍼 ETF죠. 이 ETF의 홀딩스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온통 옵션밖에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PY, 스파이에 대한 콜 옵션을 25년 11월 28일 만기에 C, 콜 옵션, P는 풋 옵션 이런 걸 사고 팔아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 것이죠. 실제 SPY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개별 주식에 R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S&P 500 지수의 그 비율에 맞추어서 그 S&P 500 기업들의 주식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SPY 이런 인덱스 추종 ETF, 패시브 ETF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각각의 기업이 주는 배당금을 가지고 SPY라는 ETF도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버퍼 ETF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자산을 R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배금도 없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이 버퍼 ETF의 구조와 어떤 작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버퍼 ETF의 유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버퍼 ETF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노베이터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 검색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첫째로 어떤 자산을 추종하는 버퍼 ETF를 할 거냐, S&P 500이냐, 나스닥 100이냐, 뭐 러셀 2000이냐,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심지어 국채도 있고 요즘은 비트코인도 있어요. 어떤 자산을 추종하는 버퍼 ETF를 만들 거냐 라는 것을 설정을 하나가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자산을 할지를 정했으면은 버퍼는 몇 퍼센트까지, 요즘은 심지어 100% 버퍼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리밸런싱 주기는 뭐 3개월, 6개월, 1년, 24개월, 2년 이런 식으로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양한 유형의 이 버퍼 ET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이 상방에 이만큼의 캡을 씌워놓고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일정 정도의 버퍼를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버퍼 ETF가 존재한다. 이 버퍼의 캡과 버퍼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노베이터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 에퀴리 버퍼가 있고 파워 버퍼, 울트라 버퍼로 단계가 나뉜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들어서 또 핫한 100% 버퍼가 있습니다. 이 100% 버퍼는 SPY의 움직임을 추종을 하되 상방 캡이 조금 더 일반적인 버퍼 ETF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작용이 되어 있고 대신에 하락에 대해서는 100% 막아준다. 아무리 주가가, 그러니까 증시가 0으로 수렴해도 이 버퍼 ETF를 산 사람들은 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100% 버퍼 ETF는 채권으로 원금을 보장하고요. 수익은 옵션으로 제한적으로 노리는 그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 약간 연한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 SPY의 주가 그래프이고요. 여기 이 진한 파란색의 그래프가 100% 버퍼 ETF의 그래프인데요. 하락할 때, 여기 하락 구간이 나타났을 때 이 버퍼 ETF는 그냥 손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아래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대신 조금 더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많이 올라도 버퍼 ETF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게 되는, 상승력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속형 버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Accelerated Buffer라고 해서 되게 독특한 친구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방에 대해서는 버퍼가 있는데 상방에 대해서는 레버리지가 걸린 그런 제품입니다. 이 하방에 대해서 버퍼가 걸린다는 것이 다른 버퍼 ETF처럼 완전히 손해를 없애주는 구조로는 가지 못하고요. 올라갈 때는 2배수로, 하락할 때는 1배수로 떨어지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버퍼 ETF가 바로 이 가속형 버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레버리지를 할 거면은 굳이 이 가속형 버퍼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는 상방 캡을 극한으로 열어놓는데 되게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하방의 리스크도 많이 커지는 만큼 상방에 대해서 극한으로 열어놓겠다라는 건데, 하방을 기초자산에 대해서 1배수로 막는 대신에 상방도 어느 정도 막혀버리게 되니까 이 레버리지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그래프도 보시게 되면은 별로 성과가 그렇게까지 이 기초지수와 비교해서 뛰어난지 잘 모르겠죠. 예, 투자 효능보다는 그냥 이러한 구조를 갖춘 ETF도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버퍼 ETF,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상승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뭐 이런 구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상의 버퍼 ETF는 분배금이 없는데 우리는 분배금을 주는 버퍼 ETF를 할게 라면서 또 새로 나온 그런 ETF, 약간 배당 ETF 형태의 버퍼 ETF들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ETF가 있다 정도로만 일단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버퍼 ETF 드디어 국장에도 데뷔를 했습니다. 이 버퍼 ETF는 미국에서 이 변동성 장세에 대한 막 사람들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5년 동안 그 순자산 규모가 30배나 늘어났을 정도로 AUM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핫한 ETF 유형이 되었는데요. 이런 ETF가 우리나라에도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아시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미국 S&P 500을 따라가는 3월 액티브 버퍼인 것이죠. 네, 촬영일 기준 오늘 3월 25일에 출시를 한 ETF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상방 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16.4%, 하방 버퍼는 10%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ETF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버퍼 ETF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미장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국장을 통해서도 내가 버퍼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삼성자산운용의 3월 버퍼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변동성 장세에서 또는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버퍼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남아있는 트럼프의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정말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증시인 만큼 버퍼 ETF도 하나의 투자 옵션으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